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특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박람회 실무를 담당할 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물론 박람회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 산림청 소속의 실무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미래에셋이 추진하는 경도개발계획과 관련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전체 의원 26명 가운데 22명이 서명한 경도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성명서를 내고 레지던스 건립으로 미래에셋 측에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여수시와 전라남도, 광양경자청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의 경제적 이익이 많아질 경우 공공기여나 지역 환원 등 공공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철도기관사 고 장환봉 씨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는데요. 어제 법원이 또 다른 민간인 희생자 9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명예는 73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이 탄 기차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승무원 김영기 씨. 내란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갖은 고초를 겪은 뒤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 마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던 김 씨는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갑자기 행방불명됐습니다. 유족의 신청에 따라 올해 초 재심을 결정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7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적용된 포고령 위반 혐의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70이 넘은 아들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며 연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경을 이끌고 오늘 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좋은 날이 왔습니다. 하루빨리 사과를 해서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대전에서 희생된 민간인 8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거주해 있던 이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전 형무소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총살을 당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나를 챙겨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어. 돌아가신 지금이라도. 지난해 철도기관사 장환봉 씨를 시작으로 뒤늦게나마 재판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족들은 여전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도 없이 정말로 비참하게 즉결 처분 당하신 분들, 많은 고령의 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이렇게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를. 여순항쟁연합회는 이번 주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에서 가두 행진을 진행하고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인 휴캠스가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 시행에 동참해 지역인재 채용 참여 기업이 모두 9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휴캠스와 인력 채용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여수 지역 청년 실업 해소, 인구 증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휴캠스는 이번 협약에 따라 이후 시행되는 신규 인력 채용부터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여수산단 내 8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채용 인원 563명 중 325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외부 폐기물을 광양제철소에 몰래 반입해 처리해온 포스코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2017년부터 약 3년간 광양제철소 내에서 외부 폐기물을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포스코 폐기물 처리 하청업체 직원과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하청업체와 결탁해 폐기물을 의뢰한 광양 소재 A 폐기물 업체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형이 새로운 지배종으로 자리 잡아 세계적으로 3차 유행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파 속도는 빠른데 진단 속도는 조금 늦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알파형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1.6배 빠르다는 델타형 변이.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99%, 모스크바는 90%가 델타형으로 확인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와 관련하여 6월 현재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1.9%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의 경우 검출률은 37.0%로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 델타형 변이의 국내 검출 비율은 4.8%, 네 가지 변이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3.4%로 올라갑니다. 광주 전남에선 한 평의 확진자가 지난 9일 델타형으로 처음 확인된 이후 광주에서도 최근 델타형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진 이후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질병청의 유전자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광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엔 분석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경우는 지난달부터 간단한 방식의 변이 선별 검사법을 시범 도입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양성, 위음성 가능성이 있고 또 이미 알려진 변이만 알 수 있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델타형은 전파 속도가 빠른 만큼 방역과 대처도 빨라야 하지만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전체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자체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순천시가 모바일형 지역상품권의 특별 할인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지역상품권 10% 할인 정책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 시행하되 지류형 상품권의 할인율은 다음 달부터 5%로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순천사랑 상품권의 가맹점은 만여 곳에 이르고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액은 422억 원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청년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월 겨울방학 행정인턴 운영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에 9개 사업이 선정돼 13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청년 대상 공공근로 19개 사업도 발굴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꿈뜨락몰 입점 청년 상인 임대료 지원 사업, 200만 원의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급 사업 등을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오뚜기에 미역을 납품하는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혼입한 혐의로 송치됐다는 내용 단독 보도해드렸죠. 해경으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이 최근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유명 식품업체인 오뚜기에 10여 년 동안 미역을 납품해온 A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섞어 납품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된 건 지난 3월 10일. 9일 뒤 해경은 이 업체를 관세법 위반과 원산지 표기법 위반, 횡령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석 달 만인 최근 A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경의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여전히 중국산 미역을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재직 당시 A업체 사장으로부터 중국산 미역을 혼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한 전직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본사에서 중국산 미역을 섞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중국산 30%, 국산 70% 비율로 섞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라면 스프용으로 납품되는 미역은 조각이 작아 구분하기 어렵다며 더 많이, 심지어 100% 중국산 미역으로 섞으라고 지시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오뚜기 본사까지 소문이 들어가 업체 사장 등이 올라간 적도 있는데 추후에 중국산 미역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거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해경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고흥 가공공장의 상호를 변경하고 최근에는 간판까지 바꿔 달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이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다며 소규모 초중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전남도 교육감이 돌아본 교육 현장의 성과와 아쉬움을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국 BBC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한 전남의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서울 초등학생이 전남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전학 오도록 한 프로그램은 연장 희망이 잇따르며 시작부터 성공적이었습니다. 타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높은 만족도와 평가가 이어지면서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전남의 미래가 살아 숨쉬게 하겠습니다. 교육 복지 확대와 맞춤형 진로 진학지도, 미래교육 기반 조성 등 숨가쁘게 달려온 3년. 장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부분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통합 운영학교 정책이 결국 작은 학교들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생 수가 적으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렵다며 오히려 폐교를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작은 학교는 아름답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작은 학교는 스마트 교실이라든지 공간 혁신이라든지 이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있어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리거든요. 장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학습 격차 해소와 돌봄 강화, 학생 건강 회복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백운산 일원의 산철쭉 군락지를 복원했습니다. 광양시는 국내 100대 명산인 백운산 억불봉, 노랭이봉 일원과 국사봉 일원 30헥타르 규모의 산철쭉 7만 2천여 본을 식재해 산철쭉 군락지를 복원했습니다. 시는 이를 통해 건전한 산림자원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백운산의 산림 경관 개선에 따른 관광 명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2인승 이하 소형 항공사인 하이에어가 무안 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했습니다. 하이에어는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서삼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취항식을 열고 무안 김포 간 항공편 주 5일 1, 2회 왕복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4월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한 데 이어 11년 만에 김포 노선까지 다시 취항한 것으로 다음 달부터는 제주 노선도 확대 운항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올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6월 말까지 우선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전체 예산 가운데 66%인 4천억여 원 규모의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소비 투자 분야를 중점 관리함으로써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한국섬재단이 섬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언론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국섬재단은 모 언론사의 성범죄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섬에서 발생하는 범죄 보도에는 유독 섬이 강조되는 표현이 선정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